공단 이사장님, 예, 지금 공단의 연간 발주 금액의 규모가 한 6조 가량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언제나 어려운 선택인데 공사를 발주할 때 기술을 우선하냐, 가격을 우선하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거냐, 아니면 추첨을 할 거냐,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 그 안전 문제, 그 품질이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뭐 기술 능력, 뭐 실적 여러 가지를 다 겸해서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공정으로 크게 구분한다면 이 공정별로 낙찰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찰률은 현재 저희가 그 노반, 그 토목, 건축, 전기 이런 걸 했을 때 한 83% 이상 이런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네네. 설계나 시공의 경우에 한 개 회사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네, 네. 설계, 감리, 시공 뭐 대부분 3,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는 뭐 차치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러면 최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다 책임지느냐, 아니면 책임도 계약할 때 그 지분에 따라서 지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직 안 정하고 있습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공동도급에 있어서의 그런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발주처에서 네. 이 공동도급 시의 책임의 한계를 좀 합리적으로 명확히 해줌으로써 사고가 나더라도 그 회사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또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민해서 그 한번 좋은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를 발주할 때는 크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라 해서 시공 또 운영, 유지, 보수, 폐기 처분까지 전체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공사 발주할 때 싸게 발주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계약 제도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 발주권을 부여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까? 요즘 그 저희 공단에서는 뭐든지 최고 품질해서 명품을 만드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이렇게 좀 싸게 하면 그게 경제적인 게 아니라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공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품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여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법과 제도는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변질이 돼가지고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별로 발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장의 철학과 뜻에 따라서 그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막 경쟁보다는 가급적 말썽이 적도록 그냥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두 번째로는 품질이나 안전보다는 막 가급적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말썽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두 개 다 기술과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말썽이 가급적 안 나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발주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깝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수많은 발주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경우는 특히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국장님, 그 KR과 SR의 통합 필요성 논리가 첫째는 수서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80%가 강남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는 경부 호남선만 운행하기 때문에 전라선이나 경전선 등 지방 고객들은 수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수서역이 10%를 할인한 것은 2010년도 개통할 때 초기 정상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건데 7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진짜로 수서역 이용객의 80%가 강남권이라면은 지역별로 차별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수서에서 출발하는 SR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서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산이나 대구에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강남권에만 간다고 언뜻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한다든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에 수서역 이용객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베네핏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실태부터 조사해서 과연 수서역 이용객의 80%가 강남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팩트는 팩트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해서 사실이면 뭐 지역 차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실과 다르다면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국토부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강남은 소득도 높고 훨씬 여건이 좋은데 아무나 선택해서 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강북이나 경기도 북부지방 사람들이 서울역하고 수서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국토부에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SR 통합에 말씀을 주셨는데 SR 코리아일에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